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호선 교수의 명강의를 바탕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인 60세부터 65세까지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60대가 되면 삶이 안정될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신체와 정신 그리고 가족관계 전반에 걸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수많은 시니어 관객들이 고백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두고 왜 저희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내 청춘의 모든 즙을 짜내어 키워낸 자식들이 독립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과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품을 떠나갔을 때 잠시 아쉽고 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서운함에 매몰되어 자식에게 집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연락도 자주 없는 자식들을 보며 왜 너희는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느냐며 원망하거나 왜 이것밖에 해주지 않느냐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순간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하죠. 이호선 교수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왜 이제야 왔냐고 다그치기보다는 그저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예뻐해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네가 이렇게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부모를 기억해주고 찾아와 주어 너무 고맙다며 모든 세월에 대한 감사를 전해야 자식들도 부모를 편안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 큰 자식은 온전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사회인이자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야 부모와 자식 간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독립과 물리적 독립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침범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주체적인 삶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거처럼 부모와 자식이 마치 샴쌍둥이처럼 결합되어 분리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구조는 이제 과감하게 깨트려야 할 때입니다. 필요할 때는 든든하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되 평소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적당한 거리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가족 모델입니다. 부모가 먼저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자녀들도 나도 부모님처럼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는 긍정적인 노년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끈적한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 역시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제2의 청춘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든 시니어들이 마주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바로 마음속의 노욕과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60세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돈 욕심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 말하곤 하죠.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하고 모으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노년기에는 비워내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고집을 부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자식의 결혼이나 직장 문제 등 인생의 선택에 끝까지 개입하려는 태도는 가족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의 행복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 크기가 비례해서 커지게 마련입니다. 타인이나 가족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 심리적 포만감을 채우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물질적인 풍요나 자식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과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오롯이나 자신을 마주하며 인생을 부드럽게 착륙시킬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내 손에 쥔 집착을 조금씩 놓아줄 때 비로소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채울 진짜 소중한 평온함과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60세 이후 찾아오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는 바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남편이 특별한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무르면서 부부 사이에 전에 없던 갈등이 찾아오곤 하죠. 실제로 많은 아내들이 은퇴한 남편을 두고 마치 바닥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 같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부딪힐 일이 없다가 갑자기 온종일 마주하게 되니 서로 숨이 막히는 겁니다. 이호선 교수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은 황혼기 갈등을 해결하려면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건강한 저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간섭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각자 독립된 취미 공간을 갖거나 일주일에 몇 번은 서로 터치하지 않는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현명하죠. 남편은 자전거를 타거나 탁구를 치러 가고 아내는 도서관에 가거나 음악을 배우는 등 각자의 생활 루틴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부부의 금슬과 평화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황혼기 부부의 동행이란 서로를 꽁꽁 묶어두는 사슬이 아니라 각자의 걸음걸이를 존중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여정이어야 해요. 배우자의 사생활을 따뜻하게 인정하고 지지해줄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이 가장 평온하고 안락한 휴가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건강한 몸뚱이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아무리 정신과 심리를 연구해도 결국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과 건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강하게 확언하죠. 60세가 넘으면 내 몸의 노화와 통증의 무서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며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자식 걱정이나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아프고 체력이 무너지면 결국 그 고통과 돌봄의 짐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넘어가고 가족 전체의 평화가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 주려는 욕심보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거창하게 돈을 들여 스포츠 센터에 다니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집에서 실천하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번갈아 100번씩 들어 올리는 소소한 습관이 내 몸의 중심인 코어와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내 몸에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챙기는 일에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내 몸뚱이가 아프지 않고 활력이 넘쳐야 비로소 자식들에게 관대해질 수 있고 배우자와의 갈등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탄탄한 신체적 건강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정서적 독립과 황혼기 부부의 행복도 단단하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정리는 바로 경제적 레이네이치 저이를 명확히 긋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자식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지만 이는 노년의 불행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부모의 희생이자 사랑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자신의 노후 대책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가 구원투수처럼 매번 나서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꺾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이제는 자녀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나 기대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를 깊이 사랑하지만 나의 노후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는 것도 부모로서 중요한 의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무분별한 금전적 지원을 끊는 대신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다 큰 자녀를 성숙한 사회인으로 돕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분리는 자식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온전한 성인으로서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나의 주머니가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고 자애로운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산을 단단히 지키며 삶을 즐길 때 자녀들 역시 부모 부양에 대한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죠. 자식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경제적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고 선을 그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평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60세 이후 긍정적인 노년을 위해 공부와 독서를 다짐하지만 현실적인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 책을 실컷 읽으려 했으나 10분만 지나도 눈이 아프고 침침해져 포기하게 된다고 토로하십니다. 심리적 포만감을 얻기 위해 서점에 가라는 조언이 너무나 좋지만 노안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마저도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죠. 전문가들은 활자를 읽는 것만이 유일한 공부법이 아니며 각자의 신체 상태에 맞춘 유연한 학습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눈이 아파서 종이책을 읽기 힘들다면 지역 도서관에 비치된 시니어 전용 큰 글자책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책을 대신 읽어주는 오디오북이나 다양한 지식을 전해주는 유익한 유튜브 강연을 듣는 것도 좋은 공부법입니다. 무리하게 작은 글씨와 씨름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방식이 오히려 뇌를 더 편안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내 몸이 허락하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자성어를 써보거나 팝송을 따라 부르는 등 일상 속 작은 취미들이 모두 훌륭한 두뇌 운동이자 공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독에 대한 압박감을 버리고 오늘 하루단 하나의 새로운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한계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나만의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갈 때 진정한 심리적 포만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만남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앞선 강연을 듣고 일부 시니어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담감을 토로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년의 만남이란 비싼 식당을 예약하거나 값비싼 해외여행을 무리해서 함께 가야만 유지되는 화려한 인연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 주민센터의 무료 프로그램이나 동네 도서관 그리고 공원 산책길에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나 명함은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의 진정한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 동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언제 만나도 내 초라한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주는 이른바 슈퍼, 친구, 한두 명만 곁에 있어도 노년의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나보다 10년 이상 젊은 세대와도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젊은이들에게 나의 과거 경험을 내세우며 훈계를 늘어놓는 대신 그들의 문화와 요즘 트렌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생각의 틀이 넓어지고 시대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내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소박한 만남 속에서 진심을 나누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다루는 많은 강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영양제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강연에서도 오메가3와 비타민 D, 그리고 코엔자임 Q10과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필수 영양소를 챙겨 먹으라는 조언이 등장했죠. 하지만 현명한 시니어 시청자들은 이러한 의학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체질에 맞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로 약이나 보조식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 해독을 담당하는 간에 큰 무리를 주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도 많습니다. 특정 성분의 경우 개인의 심혈관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깊이 상의한 후 복용을 결정해야 해요. 비싼 돈을 들여 한 움큼의 영양제를 삼키는 것보다 제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자연 식단을 챙겨 먹는 것이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처럼 신선한 식재료로 밥상을 채우며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굳이 영양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어떤 시니어분들은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거나 가벼운 텃밭 가꾸기를 통해 흙을 밟으며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증언합니다. 특정 성분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노화를 막아준다는 마법 같은 효능에 현혹되기보다는 내 몸의 자연스러운 늙어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수명 연장 자체를 유일한 목표로 삼고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현재의 일상에서 활력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상업적인 광고가 넘쳐나는 건강 지식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내 몸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가족관계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새로운 취미와 도전에 눈을 돌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강연 영상 아래 달린 수많은 시청자들의 생생한 댓글을 보면 60대가 결코 무기력한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어릴 적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예술가의 꿈을 비로소 펼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블로그에 매일 일기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살기도 합니다. 뒤늦게 국가기술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거나 배낭 하나만 훌쩍 메고 혼자서 낯선 해외로 자유여행을 떠나는 당당한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늦은 나이일지 몰라도 정작 본인들에게는 남편의 눈치나 자식의 뒷바라지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생애 최고의 황금기인 셈이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결코 없으며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이야말로 값비싼 보약보다도 내 영혼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춰 라인 댄스를 추며 땀을 흘리거나
주민센터에서 영어 팝송을 부르는 등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훌륭한 인생의 무대가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만족스럽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노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60대의 삶은 끝을 향해 저물어가는 황혼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는 눈부시고 아름다운 두 번째 청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호선 교수의 강연과 수많은 시청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60대라는 나이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은퇴와 함께 뒷방으로 물러나 노약자 취급을 받는 시기였지만 지금의 60대는 100세 시대에 가장 빛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가슴 깊이 간직하되 무거운 책임감과 과도한 희생은 이제 그만 기분 좋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온 우리 시대의 여러분은 이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은 당연한 삶의 훈장이니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무거운 책을 읽거나 비싼 영양제를 삼키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소박한 일상을 선택하세요. 배우자와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사생활과 다름을 존중하고 동네 공원에서 낯선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지갑의 크기나 화려한 인맥보다 노년의 행복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을 기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지레 겁먹거나 앞으로 남은 세월에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연륜을 믿으며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 역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60대를 맞이하거나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힘찬 내일을 응원하는 이야기였습니다.